40년이 이렇게 짧았던가. 명자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북적이던 자리였다. 이제는 먼지만 쌓인 테이블과 낡은 주방기구만 남았다. 재개발 통지서가 벽에 붙어 있었다. 석 달 뒤면 이 건물도 사라진다. 명자의 식당도 함께. 65년 인생 중 40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25살 갓 결혼한 신부였을 때 남편과 함께 문을 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손님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딸 수진이가 태어나고 이 작은 식당은 가족의 전부가 되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겁다. 낡은 가스레인지 옆 선반을 열었다. 오래된 냄비들이 빼곡하다. 그 뒤편에 먼지 쌓인 공책 한 권이 숨어 있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다. 손때 묻은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다. 공책을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글씨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된장찌개 마이너스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 남편이 직접 쓴 레시피였다. 재료 분량, 조리 순서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체가 삐뚤빼뚤했다. 남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다. 명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김치볶음밥 마이너스 딸아이 생일날 꼭 해주던 것. 또 넘겼다. 미역국 마이너스 수진이 몸 안 좋을 때 끓여주면 금방 나았다. 공책 속 모든 요리가 딸을 위한 것이었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가남이었다. 마지막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여보, 내가 없어도 식당은 계속해야 해. 그게 남편의 유언이었다. 명자는 약속을 지켰다. 10년 동안 혼자 식당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재개발이 결정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났다. 명자는 공책을 계속 넘겼다. 40여 개의 레시피가 빼곡했다. 모두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다. 거기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 요리는 우리 딸을 위해,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명자의 손이 멈췄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수진이, 30년 전 집을 나간 딸. 그때 수진이는 16이었다. 반항기 한창이던 나이였다. 어느 날 큰 싸움을 했다. 엄마는 날 이해 못해. 맨날 식당, 식당. 나는 어때? 수진이가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식당으로 널 키웠어. 명자도 지지 않았다. 그럼 나 안 나왔으면 됐잖아.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명자는 미치도록 찾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국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남편은 끝까지 믿었다. 수진이는 꼭 돌아올 거야. 우리 딸 착한 애야. 그래서 이 공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딸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며. 명자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30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이제 46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다. 살아있기는 한지, 행복하기는 한지. 명자는 주방 구석 작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다. 65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늙었다. 많이 늙었다. 수진아, 엄마 이제 늙었어. 혼잣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돌아와도 엄마 못 알아볼지 몰라. 명자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지막 레시피 옆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다. 명자야, 우리 딸 꼭 용서해줘. 애도 힘들었을 거야.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용서는 진작했다. 그리운 마음만 남았다. 보고 싶은 마음만 커졌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문이 열렸다. 단골 손님 박 사장이었다. 70줄의 노인이었다. 명자 씨, 정리 다 됐어요? 박 사장이 물었다. 네, 거의요. 명자가 대답했다. 아쉽네요. 40년이나 된 곳인데.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요. 명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마지막 한 끼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정리하셨네. 아직 가스는 들어와요. 그럼 뭐라도 해줄 수 있어요? 박 사장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명자는 손에 든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레시피, 딸을 위한 음식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영업일이니까 이 레시피들을 한 번만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 수진이를 위해 남편이 남긴 것들을. 박 사장님, 명자가 입을 열었다. 제가 특별한 한 끼 차려드릴게요.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마지막이니까요. 명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박 사장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제가 다른 단골들한테도 연락할게요. 그러세요. 명자는 공책을 꼭 쥐었다. 심장이 뛰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지막 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명자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가 얼마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장을 보면 되었다. 남편의 레시피대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 한 번만. 혹시 모른다. 혹시, 정말 혹시, 수진이가 이 소식을 듣고 올지도. 30년 만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웠다. 기대하지 말자. 그냥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마지막 한 상을 차리는 것뿐이다. 명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결심했다. 40년 식당의 마지막 날, 최고의 한 끼를 준비하리라. 박 사장의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1시간도 안 되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명자 씨, 마지막이라니 섭섭해요. 40년 다닌 집인데 오늘은 뭘 해주실 건가요? 명자는 장을 보고 돌아와 주방에 섰다. 공책을 펼쳐놓았다. 남편의 레시피가 눈앞에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미역국, 제육볶음, 잡채. 수진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고쳐맸다. 칼을 집었다. 물을 썰기 시작했다. 칼질이 익숙했다. 4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손녀 은지였다. 25살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였다. 은지야, 언제 왔니? 아까요. 박 사장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은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고맙구나. 명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젊은 손이었다. 둘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명자는 레시피를 읽어주고 은지는 재료를 손질했다. 시간이 흘렀다. 주방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김치볶음밥이 지글지글 익었다. 제육볶음이 매콤한 향을 풍겼다. 은지가 요리를 사진으로 찍었다. 할머니,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SN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서 해라. 명자가 대답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올렸다. 짧은 글을 함께 썼다. 40년 식당의 마지막 한 끼. 할머니가 30년간 기다린 사람을 위한 음식. 게시물을 올리고 은지는 다시 설거지를 도왔다. 별 생각 없이 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10분도 안 되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에요? 가고 싶어요. 30년 기다렸다니 무슨 사연이에요? 은지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공유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순식간에 퍼졌다. 할머니, 이거 완전 난리 났어요. 은지가 소리쳤다. 뭐가? 제 게시물이요. 사람들이 엄청 관심 가져요. 명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되었다. 오후 2시쯤부터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 젊은 부부, 중년 남자, 대학생 무리. 모두 은지의 게시물을 보고 왔다고 했다. 여기 맞나요? 40년 식당.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들었는데요. 한 끼만 먹을 수 있을까요? 명자는 당황했다. 준비한 음식이 금방 떨어졌다. 죄송해요.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명자가 미안하게 말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문 닫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럼 어떡해요? 실망한 얼굴들이었다. 명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은지가 재빨리 움직였다. 할머니, 제가 장 다시 봐올게요.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인데 이러고 끝낼 순 없잖아요. 은지가 달려나갔다. 명자는 다시 주방에 섰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다. 30명, 50명, 100명. 작은 식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었다. 밖에 줄이 섰다. 명자는 쉬지 않고 요리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하루였다. 손이 아팠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다.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서였다. 40년 식당의 끝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명자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담았다. 저녁 7시가 넘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다. 명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은지가 황급히 붙잡았다. 할머니, 쉬셔야 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안 돼요. 쓰러지시겠어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 대접하고 싶구나. 할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명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은지가 주문을 받으러 갔다. 뭘 드릴까요? 여자는 한참 메뉴판을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주방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명자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다. 손이 더 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볶음밥을 볶았다. 남편의 레시피 그대로였다.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조합이었다. 명자는 정성껏 한 상을 차렸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들. 옛날 수진이에게 해주던 것처럼 직접 나르려고 주방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일어서 있었다. 돈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려는 참이었다. 손님, 아직 음식이. 은지가 말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여자가 급하게 말했다. 얼굴을 더 숙였다. 명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여자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명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쟁반이 무거웠다. 여자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걸음걸이, 어깨선, 뭔가 아주 익숙했다. 명자는 쟁반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명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저 여자, 혹시, 아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 리 없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냈다. 명자는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았다. 은지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 네. 150명 넘게 오셨대요. 은지가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게시물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도 1000개가 넘었다. 모두 감사 인사와 응원의 말이었다. 명자는 그것들을 보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났다. 마스크를 쓴 여자,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여자, 음식을 먹지도 않고 떠난 여자. 은지야. 네. 아까 그 손님, 마지막에 나간 분 말이야. 네. 왜요? 그분이 뭐라고 했니? 주문할 때. 은지가 기억을 더듬었다.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요.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 명자는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였다. 된장찌개 마이너스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 김치볶음밥 마이너스 딸아이 생일날 꼭 해주던 것. 정확히 같은 조합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명자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16살 소녀. 지금은 46이다. 얼마나 변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명자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일 다시 올까?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 더 올까? 명자는 결심했다. 내일도 식당 문을 열겠다. 혹시 모른다. 혹시 그 여자가 다시 온다면. 이번엔 얼굴을 봐야겠다. 확인해야겠다. 30년을 기다렸다.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식당 문을 열었다. 재개발 통지서에는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만 더, 단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싶었다. 은지가 일찍 도착했다. 할머니, 오늘도 여실 거예요? 응, 마지막이니까. 명자가 대답했다. 사실 어제도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었다. 둘은 함께 청소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주방을 정리하고 재료를 준비했다. 명자는 계속 문 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은지도 눈치챘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다. 그냥. 명자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혹시 착각이면 어쩌나.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쩌나.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어제처럼 손님들이 몰려왔다. SNS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명자는 묵묵히 요리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문을 힐끗거렸다. 그 여자가 올까?
어제 그 여자가 오후 2시쯤이었다. 문이 열렸다. 명자의 심장이 멎었다. 그 여자였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이었다. 마스크에 모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이 많았다. 자리가 없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구석 자리로 갔다. 누군가 막 일어선 자리였다. 명자는 주방에서 숨을 죽였다. 저 여자, 분명 어제 그 사람이다. 왜 다시 왔을까? 왜 음식을 먹지 않고 갔다가 다시 왔을까? 은지가 다가가 주문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여자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미역국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보다 더 작은 목소리였다. 은지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왔다. 할머니, 미역국 한 그릇이요. 명자는 공책을 펼쳤다. 미역국 마이너스 수진이 몸 안 좋을 때 끓여주면 금방 나았다. 손이 떨렸다. 국자를 들었다. 미역을 씻고 참기름에 볶았다. 멸치 육수를 붓고 끓였다. 하나하나 남편의 레시피대로 했다. 정성껏 마치 딸을 위해 끓이듯이. 국이 끓는 동안 명자는 여자를 슬쩍 바라보았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긴장한 것 같았다. 불안해 보였다. 명자는 미역국을 완성했다. 정갈하게 그릇에 담았다. 밥과 반찬을 함께 상에 올렸다. 직접 들고 나가려 했다. 할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은지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명자가 쟁반을 들었다.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자 앞에 쟁반을 놓았다. 드세요. 명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고맙다는 듯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명자는 한참 서 있었다. 얼굴을 보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명자는 할 수 없이 주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계속 숨길까? 명자는 주방 구석에서 여자를 지켜보았다. 여자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멈췄다. 손이 떨렸다.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명자는 숨을 멈췄다. 왜 울까? 음식 때문일까? 아니면 여자는 미역국을 한술 더 먹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또 멈췄다. 수저를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나가려는 것이었다. 명자는 참을 수 없었다. 주방 밖으로 나갔다. 손님, 목소리가 나왔다. 여자가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명자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왜 안 드세요? 명자가 한 걸음 다가갔다. 여자는 뒤로 물러섰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았다. 여자는 당황한 듯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갔다. 명자는 뒤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은지가 붙잡았다. 할머니, 안 돼요. 놓아라. 손님들 보고 계세요. 명자는 멈췄다. 은지 말이 맞았다. 식당 앞 모든 시선이 명자를 향하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그분 아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다고 말할 수 없었다.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명자는 혼자 식당에 남았다. 은지도 보냈다. 텅 빈 식당이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다. 재개발 철거가 시작된다. 명자는 공책을 펼쳤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수진이를 위한 레시피들. 하나하나가 사랑이었다. 하나하나가 기다림이었다. 명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이 요리는 우리 딸을 위해,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 아래 작은 글씨. 명자야, 우리 딸 꼭 용서해줘. 애도 힘들었을 거야.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공책 위로, 남편의 글씨 위로. 여보, 명자가 중얼거렸다. 우리 딸 맞는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온 것 같아. 혼잣말이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명자는 혼자였다. 30년을 혼자 기다렸다. 근데 왜 얼굴을 안 보여줄까? 명자가 공책을 쓰다듬었다. 왜 말을 안 걸까? 알 것 같기도 했다.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30년을 버린 딸이니까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명자는 공책을 천천히 덮었다. 마음을 정리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명자는 일어섰다.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재료를 꺼냈다. 레시피 공책을 펼쳤다. 모든 페이지를 펼쳐놓았다.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미역국, 제육볶음, 잡채, 갈비찜, 북어국, 수진이를 위한 모든 요리. 명자는 결심했다. 내일 마지막 날, 이 모든 음식을 한 상에 차리겠다. 수진이가 오든 안 오든 그냥 차리고 싶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딸을 향한 그리움을, 30년 기다림을 한 상 가득 담고 싶었다. 혹시 모른다. 혹시 수진이가 온다면 이번엔 먹고 가게 하고 싶었다. 도망가지 못하게. 명자는 앞치마를 벗었다. 천천히 불을 껐다. 식당 문을 잠갔다. 마지막 밤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40년 식당도, 기다림도.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다. 수진이가 올 거라고, 꼭 올 거라고 믿기로 했다. 마지막 날 아침, 명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꿈에서 계속 수진이를 봤다. 어린 수진이였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명자는 서둘러 식당으로 갔다. 재개발 통지서 위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 오후부터 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명자는 딱지를 떼어냈다. 구겨서 버렸다. 오늘 하루만, 단 하루만 더 필요했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레시피 공책을 펼쳐놓았다. 모든 페이지를 꺼내 벽에 붙였다.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처음 알았다. 각 레시피 끝에 작은 글씨들이 더 있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된장찌개 마이너스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 학교 다녀오면 꼭 찾던 음식. 김치볶음밥 마이너스 딸아이 생일날 꼭 해주던 것. 초 끄고 소원 빌 때 엄마도 빌었지. 수진이가 행복하길. 미역국 마이너스 수진이 몸 안 좋을 때 끓여주면 금방 나았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했었지. 명자는 공책을 한 장씩 넘겼다. 제육볶음 마이너스 수진이가 속상해할 때 해주던 음식. 맵지만 달콤해서 기분이 풀렸다고 했어.
잡채 마이너스 명절 때마다 수진이가 젓가락으로 먼저 집어먹던 것. 당면이 길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대. 갈비찜 마이너스 수진이 고등학교 입학 축하로 처음 해준 음식. 그날 애가 엄마 최고라고 했지. 북어국 마이너스 수진이 감기 걸렸을 때 뜨거운 국물 후후 불어주며 먹였던 기억. 모든 요리에 수진이가 있었다. 남편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딸의 웃음, 딸의 목소리, 딸과 함께한 순간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우리 딸 믿었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나보다 더 강했어.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요리를 시작했다. 하나하나 정성껏 남편의 레시피 그대로. 시간이 흘렀다. 은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벌써 시작하셨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명자가 대답했다. 도와드릴게요. 둘은 함께 요리했다. 된장찌개가 끓었다. 김치볶음밥이 지글거렸다. 미역국이 구수하게 익었다. 제육볶음이 매콤한 향을 냈다. 잡채가 윤기나게 완성됐다. 갈비찜이 부드럽게 익었다. 북어국이 뜨겁게 끓었다. 수진이를 위한 모든 요리였다. 명자는 한상 가득 차렸다. 식당 한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다. 그곳에 음식을 모두 올렸다. 은지가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 이거 SNS에 올릴까요? 그래라. 은지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40년 식당의 마지막 한상. 30년을 기다린 사람을 위해 차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만 엽니다. 이 한상은 특별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문만 바라보았다. 올까? 꼭 오기를. 오전이 지나갔다. 손님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한가운데 차려진 상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은지가 설명했다. 이 자리는 특별한 분을 위한 거예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자리에 앉았다. 명자는 계속 요리했다. 하지만 눈은 문에 고정돼 있었다. 오후 1시. 문이 열렸다. 그 여자였다. 명자의 심장이 뛰었다. 여자는 어제와 똑같았다. 마스크에 모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한가운데 자리로 걸어왔다. 음식이 가득한 그 자리. 여자는 의자 앞에 섰다. 앉지 않았다. 그냥 서서 음식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명자는 주방에서 나왔다.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와 명자 사이에 상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명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격이 없어요. 명자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보였다. 젖은 눈이었다. 왜요? 명자가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명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해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모든 게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30년 동안 명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그 말. 돌아오지 못해서. 여자가 계속 말했다. 보고 싶었는데. 숨이 막혔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여자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무 부끄러워서.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그 말과 함께 마스크를 벗었다. 모자를 벗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40대 중반 여자. 주름이 있었다. 살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눈만은 그대로였다. 명자가 아는 그 눈. 수진아. 명자의 입에서 이름이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엄마. 수진이가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자는 멍하니 섰다. 30년. 30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주변이 조용해졌다. 손님들도 숨을 죽였다. 은지도 눈물을 닦았다. 명자는 천천히 다가갔다. 딸 앞에 섰다. 손을 뻗었다.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왔구나. 단 3글자. 그게 전부였다. 수진이가 엉엉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 명자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왔잖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진작 용서했어. 명자가 딸을 일으켰다. 일어나라. 수진이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렸다. 앉아. 명자가 의자를 당겼다. 수진이가 앉았다. 명자도 앞에 앉았다. 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 만에 많이 힘들었지? 명자가 물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힘들었어. 알아요. 근데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명자가 수저를 들었다. 된장찌개를 떠서 수진이 앞에 놓았다. 먹어라.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아빠가 남긴 레시피대로 만들었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아빠. 응. 아빠가 너 올 거라고 믿었어. 끝까지. 명자가 공책을 꺼냈다. 수진이 앞에 놓았다. 이거 봐. 수진이가 공책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레시피와 함께 적힌 메시지들. 수진이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페이지에 자신이 있었다. 아빠가. 목이 메었다. 날 위해. 응. 너 돌아올 날을 준비했어. 명자가 말했다. 10년 전 돌아가셨어. 가남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다. 마지막까지 너 기다렸어. 못 봤네요. 아빠를. 괜찮아. 아빠는 알고 있을 거야. 명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돌아온 거. 수진이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이제는 밥이나 먹자. 명자가 수저를 다시 들었다. 하나씩 딸에게 떠주었다. 어렸을 때처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30년 만에 먹는 엄마의 음식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었다. 식당 안이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들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은지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손님들도 울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40년 식당의 마지막 날. 30년 기다림의 끝.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 수진이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눈물과 함께. 명자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딸의 얼굴을. 30년 만에 보는 얼굴을. 주름이 생겼다.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중년 여자였다. 하지만 여전히 딸이었다. 명자의 딸.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응. 저 그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명자는 기다렸다. 서울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천천히 말했다. 집 나간 뒤로 계속. 혼자? 처음엔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일 시작했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도 했어요. 25대. 명자는 조용히 들었다. 아이도 낳았어요. 딸이에요. 명자의 가슴이 뛰었다. 손녀. 또 다른 손녀가 있었다. 이름이 뭔데? 지은이요. 올해 19이에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주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였다.
밝게 웃고 있었다. 명자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닮았구나. 네, 너랑 16살 때 내 모습이랑. 수진이가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런가요? 응, 똑같아. 명자가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남편은 5년 전에 헤어졌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이 커요. 제가 힘들어했거든요. 왜?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여기 생각.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돌아왔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엄마가 절 미워하실까봐, 용서 안 해주실까봐.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 너를 미워한 적 없어. 한 번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수진이가 엉엉 울었다. 명자도 눈물을 닦았다. 주변 손님들도 조용히 울었다. 은지는 카운터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고, 손을 잡고, 말없이.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산소 어디예요? 마을 뒷산에 있어. 가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명자가 일어났다. 지금 가자. 네. 철거반이 오후 3시에 온대. 그 전에 다녀와야지. 수진이도 일어났다. 은지가 다가왔다. 할머니, 제가 식당 지킬게요. 고맙다. 명자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가자. 둘은 식당을 나섰다. 3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다. 마을은 그대로였다. 골목도, 담장도 예전과 같았다.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응, 시간이 멈춘 것 같지. 저기 문방구 아직도 있네요. 사장님 바뀌었어. 아들이 물려받았어. 저 슈퍼는요? 그건 그대로야. 둘은 천천히 걸었다. 뒷산으로 향했다. 오르막길이었다. 명자의 숨이 가빠졌다. 수진이가 엄마 팔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괜찮아. 하지만 걸음이 느렸다. 65년의 세월이 느껴졌다. 산 중턱에 묘지가 있었다. 작은 비석 하나. 거기 남편이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가 비석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늦어서 미안해요. 수진이가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사랑했어요. 아빠. 명자도 옆에 앉았다. 비석을 쓰다듬었다. 여보, 우리 딸 왔어. 혼잣말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돌아온다고 했잖아. 바람이 다시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고마워. 끝까지 믿어줘서. 명자가 공책을 꺼냈다. 비석 앞에 놓았다. 이거 잘 썼어. 덕분에 수진이 돌아왔어. 수진이가 공책을 보았다. 아버지의 글씨. 자신을 위한 레시피들. 아빠 잘 먹었어요. 수진이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맛있었어요. 엄마가 아빠 레시피대로 만들어주셨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시간이 흘렀다. 명자가 일어났다. 이제 내려가자. 네. 수진이도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또 올게요. 아빠. 둘은 산을 내려왔다. 식당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반이었다. 철거반이 오기 30분 전이었다. 손님들은 대부분 떠났다. 은지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 수고했어. 명자가 주방으로 갔다. 정리를 시작했다. 냄비를 닦고 그릇을 정리했다. 수진이도 함께했다.
제가 할게요. 엄마, 같이 하자. 둘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마지막 설거지였다. 4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었다. 오늘이 끝이었다. 은지가 바닥을 쓸었다. 테이블을 닦았다. 식당이 점점 비워졌다. 오후 3시,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철거반이었다. 명자는 앞치마를 벗었다.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았다. 40년, 25살 신부 때부터 65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인생의 전부였던 곳. 수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힘드시죠? 괜찮아. 명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 왜요? 너 돌아왔잖아. 명자가 딸을 안았다. 식당은 없어져도 돼. 내가 있으면 돼. 수진이가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명자가 딸을 꼭 안았다. 사랑한다. 수진아. 밖에서 인부들이 들어왔다. 사장님, 시작해도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하세요. 수진이와 은지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건너편에서 지켜보았다. 인부들이 식당 앞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다. 테이블, 의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하나씩 나왔다. 명자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수진이가 엄마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응, 우리 집으로 가요. 명자가 딸을 보았다. 너희 집? 네. 지은이도 만나야죠. 엄마 손녀인데.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수진이가 웃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다.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나 얘기했어? 네. SNS 보고 알았대요. 바로 말했어요. 저기가 외할머니 식당이라고.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은지가 물었다. 그럼, 같이 가자. 명자가 손녀들 손을 잡았다. 다 같이. 식당이 완전히 비워졌다. 빈 건물만 남았다. 곧 부서질 것이었다. 하지만 명자는 슬프지 않았다. 40년 식당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작. 셋은 천천히 걸었다. 마을을 벗어났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엄마. 수진이가 걸으며 물었다. 뭐?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명자는 생각했다. 글쎄,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서 너희한테 짐 될 텐데.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죠. 수진이가 엄마 팔을 꼈다. 아빠 레시피 가지고 오셨죠? 응. 여기. 명자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이거로 지은이한테 요리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이잖아요. 명자는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글씨. 딸을 향한 사랑. 그래. 가르쳐 줄게. 할머니. 은지가 말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너도? 네. 할아버지 레시피 배워서 나중에 제가 식당 할게요. 명자가 놀라 은지를 보았다. 식당을? 네. 할머니 식당 이어서요. 은지가 웃었다. 40년 식당은 끝났지만 50년 식당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쁜 눈물이었다. 그래. 그러자. 버스가 왔다. 셋은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다. 40년을 살던 곳. 이제 떠나는 곳. 하지만 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딸과 손녀들이 있는 앞을,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을. 버스가 출발했다. 마을이 멀어졌다. 수진이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많이.
명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함께였다. 30년 기다림의 끝. 40년 식당의 마지막.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작. 사랑으로 이어지는 시작.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 돌아온 걸. 가족이 다시 모인 걸. 하지만 알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이다. 여보, 고마워. 명자가 속으로 말했다. 덕분에 우리 딸 다시 만났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버스는 달렸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희망을 향해, 사랑을 향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